그 부탁 솔직히 너무 부담됐죠. 그런데 또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셨나요? 이번에도 거절 못했네. 다음엔 진짜 말해야지. 혹시 이런 말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고 계신가요? 회사에서, 친구 사이에서, 심지어 가족에게도 거절 한마디 꺼내기가 그렇게 어려우셨던 분이라면 이 영상이 아마도 지금 가장 필요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점심시간 아무리 바빠도 같이 밥 먹자는 말에 억지로 따라가고, 분명 주말에 쉴 계획이 있었는데 시간 되면 잠깐만 도와줄래? 라는 말에 결국 오케이 하고,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라고. 근데도 왜 우리는 매번 예스를 선택할까요? 도대체 거절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거절 못하는 건 착한 거 아니야? 배려심 많은 거지.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을 소모하면서까지 타인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에게 분노하고 관계 속에서도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릴 거예요. 왜 우리는 거절을 못하는 걸까?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노라고 말해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단순히 심리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표현법과 기술까지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자기 자신을 위해 15분만 투자해보세요.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고 솔직하고 당당한 나로 살아가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왜 거절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최근에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예스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요. 직장 동료가 이것만 좀 도와줄래요? 했을 때 사실 이미 퇴근 시간 넘었고 내 일도 마무리 못했는데도 입에서는 또 네, 제가 해볼게요 라는 말이 나와버리죠. 친구가 이번 주말에 이사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내 유일한 휴식일이었는데 거절하면 서운해할까봐 난 또 뭐 그렇게 바쁘지도 않잖아 하면서 결국 괜찮아 도와줄게 라고 답해버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왜 또 그래? 네 시간도 소중하잖아. 너무 착한 척하다 결국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우리는 또 상대를 먼저 챙깁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싫다고 하면 이기적이야.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도움을 거절하면 친구가 아니야. 이런 말들이 머릿속 깊숙이 박혀서 거절은 나쁜 사람이라는 잘못된 공식이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자꾸만 부탁을 수락하고 감정을 눌러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편함을 피하려는 무의식적 회피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거절해놓고 어색해질까봐 걱정돼요. 괜히 분위기 싸해질까봐 그냥 해주게 돼요. 이건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불편한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기분 나빠지는 걸 감당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면 피할수록 나 자신에 대한 신뢰는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왜 나는 늘 끌려가기만 하지? 라는 자기 혐오까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갈등을 두려워하는 내면의 착한 아이예요. 이 심리는 어릴 때 환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화내는 걸 자주 봤거나 가족 안에서 갈등을 조심스럽게 피해온 사람일수록 거절이라는 행동이 곧 위협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무조건 맞춰주고 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내 시간과 감정을 소중하게 대하겠다는 신호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왜 노라고 말하기 힘들었는지 그 마음의 구조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거절을 못해서 생기는 실제 문제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거절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왜 거절을 못하게 되는지 그 심리를 살펴봤죠. 그렇다면 그렇게 노 한마디 못하고 계속해서 예스라고 대답할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각보다 그 영향은
아주 넓고 깊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현실적인 예시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업무 과부하 그리고 나만의 야근입니다. 이거 이번 주까지 가능할까요? 같은 팀원에게 온 부탁, 사실은 그 사람 일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내 것도 바쁜데 이걸 왜 나한테? 하지만 겉으론 웃으며 말하죠.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결과는요? 내 퇴근은 미뤄지고 내 프로젝트는 밀리고 그 사람은 땡땡님은 진짜 일 잘해 라고 말하며 다음에도 또 부탁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왜 나만 이래야지? 라는 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그 분노의 방향이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나는 무기력함, 정체성 혼란, 업무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간관계 피로,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순간이에요. 주말 저녁 친한 친구에게서 톡이 옵니다. 야, 우리 오랜만에 보자. 시간 돼? 사실 이번 주 내내 피곤했어요. 그냥 쉬고 싶고 말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날. 하지만 답장은 또 이렇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니까 나가자. 그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뒤 드는 생각은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지친다. 이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 이런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거절을 못한 대가는 결국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회피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자기 존중감 하락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계속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 나는 중요한 순간마다 내 의견을 못 말할까? 나는 왜 늘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춰야 하지? 이 사람들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이용하는 걸까?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자존감은 무너지기 시작하죠. 타인을 배려하는 선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깎아내리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문제 네 번째는 관계도 일도 결국 망가진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거절을 안 하면 관계는 평화로울 거야.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계속 참다 보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들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뚝뚝해지고 연락을 끊고 그제서야 상대는 말하죠. 왜 말 안 했어?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한 선택이 결국 관계를 가장 어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절하지 못한 대가는 결국 내가 감당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거절을 하지 못하는 습관은 감정적인 번아웃이 오고 자기 신뢰 상실이 되며 인간관계의 소외감이 느껴지고 일과 삶의 만족도가 하락됩니다. 삶 전반에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까지의 예스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스였나요? 아니면 미움받기 싫어서 피곤한 상황이 싫어서 꺼낸 방어적 예스였나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이 바로 그 패턴을 멈출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습관과 태도는 뭐가 다를까? 그리고 나도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반대로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말투를 가졌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분을 배울 수 있을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감은 하되 결정은 자신이 내린다는 건데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죠. 예를 들어 그 부탁 이해는 가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말은 공감과 단호함이 공존하죠. 상대는 이런 말에 무시당했다는 감정보다는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는 했구나 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거절은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대화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노라고 말해도 관계는 유지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거절하면 사이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정중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자기 기준이 뚜렷하구나. 무조건 맞춰주는 게 아니라 솔직해서 오히려 편하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관계의 단기적 감정이 아니라 장기적 신뢰를 바라봅니다. 오히려 거절을 못하고 다 받아주는 사람은 나중에 감정이 폭발하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게 관계에 더 치명적입니다. 셋째, 거절은 연습할수록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어색하고 버벅이겠지만 거절도 말하는 습관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번 주는 일정이 너무 많아서 어렵겠어요. 지금 제 컨디션으로는 제대로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번에는 힘들겠네요. 이 말들을 미리 적어보고 머릿속에서 몇 번씩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된 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에요. 네 번째는
거절한 후에 여운까지 챙긴다는 것입니다. 거절은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거절한 후의 태도, 여기에 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응원해요. 혹시 나중에 제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꼭 알려주세요. 이번엔 어려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 볼게요. 이런 한마디가 있다면 상대는 거절을 받아들이면서도 감정적으로 다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되죠. 한마디로 핵심을 정리하면 거절에도 품격이 있다는 것인데요. 거절은 무례하거나 차가운 게 아닙니다. 감정을 고려한 솔직함, 그게 바로 거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제로 써보면서 점점 나만의 거절 언어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거절 표현법, 조건부 예스 말하기 방법까지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들을 알려드릴게요. 노트 꺼내셔도 좋습니다. 노라고 말해도 미움받지 않는 실전 기술을 알려드릴 건데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진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말하는 기술, 즉 거절의 말투와 패턴을 함께 익혀볼 차례입니다. 거절도 스킬입니다. 한번 익히면 누구든 적용할 수 있어요. 첫째, 짧고 부드럽게 상황만 전달하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거절을 할 때 말이 길어지면 죄송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죄송해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부터 일정이 있었고 저녁엔 또 가족 모임이 있어서 내일도 조금 애매하고요. 이런 말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는 내 불편함을 강조하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간결하게 설명하고 끝내기예요.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어렵겠어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도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제 우선순위상 그 일은 맡기 어려워요. 핵심은 변명보다 상황을 사실로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 제시로 여운을 남기는 것입니다. 거절이 어색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싫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선택지를 살짝 열어주는 센스가 필요해요. 이번엔 어렵지만 다음에 여유 생기면 도와드릴게요. 그건 제가 맡기엔 조금 버겁고 땡땡님이 더 적합하실 것 같아요. 직접은 어렵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무조건적인 거절이 아니라 고민 끝에 나온 합리적 판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말투는 신뢰를 깎지 않고도 거절하는 법이에요. 세 번째, 거절에도 따뜻한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NO 하면 차가운 인상만 남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거절도 어떤 감정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이 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제가 감당하기 힘드네요. 언제든 응원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함께 못해서 아쉬워요. 이런 표현 한 줄만 더해도 거절의 인상이 180도 바뀝니다. 심지어 이런 스타일로 거절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따뜻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기억돼요. 네 번째는 예스 말고 조건부 예스로 대응하기입니다. 무조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건부 예스를 사용하세요. 이건 정말 강력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오늘 안엔 힘든데 내일까지는 가능해요. 제가 직접 다 하긴 어려운데 어느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일은 해볼 수 있지만 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범위를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지는 있다는 신호를 주면서도 내 선을 명확히 지킨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너스 팁을 하나 드리면 나만의 거절 문장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거절 멘트를 메모해두고 익숙하게 만들어 두세요. 예를 들어 그건 제가 도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일은 제 역량 밖이라 다른 분과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사정상 도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런 문장들을 머릿속에 저장해두면 당황하지 않고도 바로 입 밖에 낼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거절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 간결한 상황 전달, 대안 제시만 있어도 당신은 NO라고 말하면서도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제안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절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떻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절이 왜 어려운지, 그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리고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지금까지 해온 예스는 정말 진심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 실망, 시선이 두려워서 말한 예스였나요? 거절을 못한다는 건 착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는 너무 착해서 거절을 못해. 나는 남을 잘 못 거절하는 성격이라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그 착함 속에 두려움, 불안, 자존감의 흔들림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미움받을까봐, 불편해질까봐, 싫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우리는 타인을 배려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티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진짜 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짜 착한 사람은 다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줄 알고 상대와 자신 모두를 존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거절은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연습이에요. 경계가 있을 때 관계는 더 오래가고 서로에 대한 존중은 더 깊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당장 모든 부탁을 거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만 아주 작은 거절의 경험을 해보세요. 퇴근 후 억지 약속에는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억지로 도와주던 업무에는 이번엔 제가 맡기 어렵겠네요. 싫지만 늘 응하던 요청에는 그건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작은 거절이 모이면 점점 당당한 자신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거절을 통해 지켜야 할 것은 상대의 감정보다 내 삶의 방향입니다. 거절을 해도 좋은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시작이다. 여러분은 싫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감정, 에너지는 소중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거절 못했던 경험이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해봐요. 여러분의 노는 절대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